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연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까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중국에서의 이제 봉쇄가 무제한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 같이 연결된 거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예스와 노마 하죠. 외국인 매도 지속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계속 외국인 주식 안 사고 판다는 쪽이기 때문에 예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명준님 네, 지속되죠. 네. 지속. 네, 저는 논데 우선은 지속된다는 관점이 어떤 것들이죠? 먼저 말씀. 먼저 아무나 먼저 말씀. 저는 내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는 2년 전부터 외국 주식 안 산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금 아마 31.8%, 32%. 아마 최근에 팔았기 때문에 아마 31%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31%가 높냐, 낮냐. 근데 과거 평균 가장 높았을 때가 2007년도인가 아마 주식시장 43%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위기 때 26% 정도까지 떨어진,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3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전에 38% 올라갔다가 지금 한 6% 정도 좀 줄어서 3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 비중을 늘릴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장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국으로 올라갈 때 그때 성장률이 가장 높잖아요. 성장률이 높다는 자체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비중을 많이 늘립니다. 과거 일본 같은 경우도 80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고도성장 90년 할 때까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37%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일본도 20% 초반까지 지금 줄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형 성장률이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 주요 산업 자체가 다시피 2차 전지 외에는 성장하는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한테 별로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그래서 성장 하향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부족이 줄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신흥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신흥국의 최대 비중이 늘어난 중국이 새롭게 좀 차지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또 케이스고, 그런 또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또 금리 인상 국면인데 이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는 선진국 자금이 일반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데 금리 인하 국면 쪽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금 인하할 때도 돈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이 금리 인상 국면인데 주식이 들어오겠느냐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지만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계속 비중을 좀 줄일 거다 그런 의견입니다. 명준님은요? 네. 삼성전자 계속 할 거니까. 어떻든 삼성전자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코스피에 있어서.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패시브는 팔고 액티브는 살까요?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액티브는 저는 산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러시아 얘기 물어봤는데 아니요, 같이 물어본 질문인데 제가 먼저 답변할게요. 지난번에 러시아가 퇴출이 좀 되면서 자금 계획이 나온 게 있었었죠. 그렇죠? 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패시브 자금은 7, 8천 원 정도 들어올 거고 향후 액티브 쪽 자금 자체는 한 3조 원 정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결국은 액티브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종목별 대응이잖아요. 종목별이잖아요. 그쵸.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 규모 자체가 3조 들어온다 해봐야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종목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지 않겠어요. 그래서 액티브 쪽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명준님은요? 갑자기 액티브 패시브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문득 이게 뭐 흔히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갑자기 액티브 패시브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액티브가 뭐였고 패시브가 뭐였지? 잠깐 지금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 고개 흔들립니다. 액티브 매매하고 있잖아 지금. 모르시는 분들 여기는 패시브 매매하고 있고.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우리 둘은 간단하게 액티브 매매하고 말씀드리면 있고. 그런 거예요? 패시브는 말 그대로 시장 전체를 산다고 하면서 그래서 100억이 들어온다면은 네. 시총 순위부터 100억 갖고 쪼개서 이제 들어온다가 패시브인 거고 네. 액티브는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종목들만 찍어서 들어오는 거죠.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패시브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대용주가 가는 거고 그죠. 액티브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종목별 차별화 장사 전개되는 그죠. 거고 저는 종목별 차별화 장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액티브 쪽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패시브 쪽에서는 8천억이지만 액티브 펀드 쪽에서 3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거다. 전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금리 인상 국면이고 유동성이 유축된 국면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전개될 거다 하는 게 제가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방금 그 질문을 해드렸냐면 예.
시장에서 이번 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우선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쪽,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쪽에 좀 집중을 했고, 근데 반대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 종목군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도 일부 해당이 되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분 구조를 보면은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신규 상장하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1위사인데 외국인 지분이 현재 3%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20%밖에 상장 안 했으니까 전체 물량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잡아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박정훈님 말씀대로 메리트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다면 종목별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종목별로 움직인다가 되면은 결국 제 생각에는 지수 자체도 한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국내 증시는 지수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13%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빠진 거고, 거래소는 저점 대비해서 5%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위가 막혀 있다면 그러면은 결국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쌍용차 이런 문제도 결국 이런 이슈가 또 새로운 이슈 나올 때마다 결국 시장 글로서 쏠리마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움직이려면 수급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시장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중국 봉쇄,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봉쇄 영향도 꽤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봉쇄 관련해서도 이제 얘네를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까지 폐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진자- 그 숫자가 맞아요? 상해가 뭐, 지금 30만 명이던데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요? 중국이 무슨 제로 코로나야? 제로 코로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 자리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5명, 7명 그러길래 아, 이거 아닌데? 아니 뭐 5명, 7명 갖고 왜 봉쇄하는 거지? 전 그러니까 이제 예. 언제와 똑같냐면은 아.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었을 때 안 됐죠. 계속 확진자 늘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한다고 하면서 경제 봉쇄했는데 안 되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거 정책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쪽이 백신 접종률이 좀 낮아서 그런지 무기한으로 앞으로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외국인들 볼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무역 규모가 원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매도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봐요. 국내 시장에.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봐요. 여러 가지 외국인 매도 요인, 약간 뭐 구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 자체가 다 중국에 밀접한 관계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중국의 거의 25%? 보니까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적자 났는데 일본에서만 적자 났어요. 예. 우리나라 수출을 뭐 네, 늘 중국에서 좋으니까. 다 돈 벌었어요. 근데 결국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무역 수지 지난달에 약간 소폭 적자 났는데, 예? 더 적자 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함께 보는 거예요. 저 그새에서 이제 외국의 매도가, 저는 이제 아까 노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완화되면, 지금 현재는 원재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완화되고 지자체 리스크가 해소되고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라는 부분이 좀 완화되면, 그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좀 매도가 완화되거나 매수가 소폭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사실 이렇게 매도를 급격하게 또 늘리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블록딜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삼성전자 블록딜 하면서 매도가 크게 늘었고, 갑자기 이번 주에 미국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 반복이었거든요. 양적 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근데 갑자기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 블록이 3일 연속으로 폭탄처럼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점이 딱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중국에서 경제 봉쇄하기로 한 거를 무기한 연장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시점부터 다시 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나중에 좀 풀리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까다로운가요? 오늘은 저 박준영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예, 굉장히 그 예. 지금 수급에 가장 중요한 네. 시장이 안 된 것 자체가 외국인이 매수에 돌아서야 되는데 저도 중국의 영향이 개인적으로 거의 크다고 봐요. 그래서 네. 중국의 상해 봉쇄 정책이 풀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질 기미.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의미 있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왜냐면